용도지역에 행위자는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용도지역에서 행위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건물을 짓느냐 못 짓느냐, 건물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건축 제한 기준 보세요. 결국 여러분 용도지역이란 건 뭡니까? 건축 허가 기준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축 제한이 나오잖아요.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면은 안 된다. 못 짓는다는 얘기고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고, 건축물이나 그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이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에 건축물의 그 밖에 있을 용도, 규모 등은 용도적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맞아야 된다. 자, 지금 건물을 지었는데 일단 지어놓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공장은 안 된대요. 왜냐면 주거지역이라 공장은 안 돼요. 그러면 집을 짓고 건축허가 제한이니까 지어놓은 다음에 용도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해요? 공장을 확 바꿔버리면 용도적 지정은 무력화되겠죠.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적 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에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도 용도적 지구의 건축 제한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가 주거지역이면 건물 짓고 여기다 숙박시설 못 넣는다는 얘기예요. 바꾸는 거 용도 변경 안 돼요. 짓지도 못하고 용도 변경도 안 된다는 얘기고. 자, 다음은 이제 용도 지역에서 건축 제한 보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 있죠? 여러분 일종 전용 주거 뜻 뭐라고 돼 있어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기억나죠? 그럼 건축할 수 있는 거 단독주택 짓고 일종건생은 져요. 근데 일종건생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면적이 1000제곱 미만인 것. 왜 1000제곱이냐? 300평 넘어가면 조용한 것도 300평 넘어가면 시끄러운 거예요. 양호한 걸 깹니다. 예를 들어 300평이 넘어가는 그런 게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차들이 많이 와요. 지들은 조용히 물건 사고 가지만 동네는 되게 번잡해져요.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1000제곱 이내 미만인 것, 이런 게 이제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실, 미용실, 목욕탕 이런 거, 병의원, 조그만 체육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런 파출소, 공익적인 개념, 그리고 조례가 정하는 것,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은 짓고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은 짓지만 아파트는 안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었죠? 다음은 잘 보세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이종근생은 종교 집회장, 교회, 조용한 전용 주거지역에 조그만 교회당 같은 거, 이런 거는 양호하다는 개념에 맞으니까 짓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근데 재밌는 게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음은 바닥용도 1000제곱 미만의 것들로서 작은 것들, 그 종교시설도 어떻게 해요? 작은 것들.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것 들 수 있다. 자, 그리고 주차장은 차를 세워야 되니까 이런 것들만 질 수 있다는 얘기고, 다시 이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이니까 단독도 짓고 공동주택도 짓고 일종근생, 아까 양호한 환경에 질 수 있는 것들 짓고, 그 다음에 조례가 지나는 것 중에 종교집회장 비슷한 것들 지을 수 있고,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일종 일반주거지역 딱 넘으면 4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4층 이하만 질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 경우는 5층 이하를 말한다. 단지형 연립주택 1층 전부를 피로트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트 부분을 층수에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2분의 1 이상을 피로트 구조로 하여 주차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상가를 지는 경우에 해당 층수 제한되어 건축만 된다. 즉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가끔 문제가 되는데 이겁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로 짓는 건데 가보니까 5층짜리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 위에는 4층짜리 연립이나 다세대 졌는데
1층을 피로티리에서 주차장으로 다 들어 올렸다. 그럼 층수 제외하니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2분의 1 미만으로 여기다 상가를 넣었다. 그럼 이거 층수에서 제외주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이런데 4층 이하로 딱 짓게 되니까 슈퍼 같은 게 1층에 못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 슈퍼가 없다 이러니까 조그마한 슈퍼 하나 반쪽, 피르트에다 반쪽 좀 넣었다. 이런 건 층수에서 빼주자. 층수에서 빼주니까 이게 5층이 아니라 몇 층이 되는 거예요? 4층이 되니까 동네에 슈퍼는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 수 있고, 밑에 보면 1종에는 단독 공동주택, 1종근생, 그리고 노유자 시설, 그리고 2종근생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전용주거는 1종근생은 들어가지만 2종 안 된다. 종교집회장 빼고. 근데 일반 주거는 어때요? 1종, 2종 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의료시설 들어갈 수 있다. 교육, 연구시설 들어갈 수 있다. 수련시설 같은 거 좀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운동시설, 여러분 여기 업무시설 쭉 해서 들어가는데, 업무시설은 그게 3,000제곱 미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건 기억해야 되죠. 다른 것들은 우리들 삶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업무시설은 상업적으로 가죠. 에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조그만 업무시설 넣자. 그럼 3,000 미만만 들어와라. 그러니까 조그만 900평짜리 조그만 그런 업무시설은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은 공장 중 인쇄업 등에 대한 굉장히 낮은 종류의 그런 내용은 들어간다. 즉 이게 뭐냐면 들어보면 옛날에 간의 수공업 느낌 있는 건 들어간다. 일반 주거 지역에 제주시설 들어갑니다. 공장 중에 뭐가 들어가느냐? 옛날 간의 수공업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장 중 제조업, 빵 제조업. 그럼 여러분 이건 느낌상 두드려 맞출 수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막 석유 중화학적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딱 들어보면 간의 수공업, 두부 제조업, 빵 공장,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조그만 거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들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창고시설 들어가고 위험물 저장 처리소는 주유소. 여러분 동네에 주유소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일반 주거 사는 사람들이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가 일반 주거가 넓게 있는데 멀리 나갔다 와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세차, 주차장, 세차장.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교정시설이 뭡니까? 교도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막히더라고요. 아니 교정시설이 교도소가 일반 주거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쪽에 보면 안양에 교도소 같은 데 보면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어려운 게 없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나머지는 거의 다 군이 높아지면서 편안해져요. 웬만한 게 다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근생,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학교 들어올 수 있다 돼 있고 여기도 여러분 쭉 확장되면서 거의 비슷한 것들이 넓어져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3종 일반주거부터 이제 등장하는 게 뭘까요? 단독 공동 1종근생 종교시설 쭉 들어가면서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여기까지 배우고 우리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보게 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기억할 거 전용, 일반, 준주거 배웠죠? 그런데 우리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걸 위한 지역이니까 이종근생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건축법 시간에 이종근생을 배우면 우리 옆에 근접되고 인접되지만 얘들이 들어오면 양호한 주간격은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럼 이게 이종근생이에요.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동네에 조용한 커피숍에 들어왔다. 어때요? 일종근생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동네에 막걸리 한 사발이라는 막걸리 홍탁집에 들어왔다. 일단 분위기가 늦게까지 질퍽거려요. 일몰후에도 먹고 떠들면 양호한 건 다 깨져요. 그런 건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우리 삶에 근접된 1종 근생은 웬만한 데 들어가는 게 있지만 2종 근생이 못 들어가는 데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 있는 용도적 지도에서 삼각형을 기억하면 돼요. 그럼 딱 떨어져요. 다시요. 도시적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죠? 전용주거지역. 도시적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뭐죠? 보존녹지. 용도지역에서 제일 끝에 있는 밑에 있는 게 뭐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여기는 이종생이 못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 문제를 맞춘다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요대로 보면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요건 여러분 잘 정리를 해두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지역이 있다면 준주거지역에서는 이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가지고 여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3종 일반 주거까지는 긍정적인 걸 써놨지만 준주거지역부터는 주거기능과 업무기능이 보완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웬만한 건 다 짓기는 거 짬뽕으로 섞이는 거예요. 이제 주거와 업무가 섞이니까 들어갈 게 많아지고 못 들어갈 게 적어지니까 오히려 그냥 못 들어갈 걸 적어놨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 준주거지역의 단란주점, 그 다음에 판매시설 중 이게 게임 제공업의 시설, 이게 뭡니까? 빠찡코 일반 게임 제공업의 시설 이해되셨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격리병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액가석의 충전소, 터지면 난리 나니까. 그 다음에 폐차장, 시끄럽잖아요. 때려 부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동식물 축사, 자원순환 관련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묘지 관련시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지금 문제를 낼 때 이건 맞추라고 내는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준주거적 이미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다음 중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하면 여러분 준주거지역에 예를 들어서 딱 보세요. 1번 준주거지역이에요. 위락시설. 2번 숙박시설. 이건 상업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3번 폐차장. 이걸까? 이거 같다.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외우지 않아도 느낌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이런 거 보고 4번 아파트. 당연히 짓잖아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조례가 조금 더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안마시설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생활숙박시설. 그럼 여러분 여기 조례가 판매시설을 두잖아요. 왜 준주거지역의 판매시설은 막을 수도 있을까요? 다른 것들의 기능이 강화되는 준주거지역이에요. 업무 기능이 강화되는 준주거인데 판매시설은 딱 만들어지면 주변을 자기 색으로 다 바꿔놔요. 여러분 판매시설이 딱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면 인근의 업무시설은 떠나요. 맨날 판매시설에 차들도 들어오고 막 장사할 때 시끄럽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업무가 안 돼요. 차 셀 데도 없고 그러니까 떠나죠. 그러니까 판매시설은 상권이 아니라 어떤 업무 위주로 되는 그런 준주거지역은 판매시설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운수시설도 그렇고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보면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자동차, 동식물 관련 시설, 교정, 국방시설 이건 얘들이 조례로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해되셨죠? 여기는 무조건 안 돼. 이거는 상황에 따라 안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중심상업적이 있는데 중심상업적은 도심이죠. 도심, 부도심인데 중심상업적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딱 보게 되면 단독주택이 나오고 공동주택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과 주거용에 복합된 거에 대한 거 미만 범위의 비율을 정하고 이게 뭐냐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건축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할 수 없는 건물이잖아요.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단독주택 중심상업적에 왜 못 짓게 할까요? 이거는 쌍놈이에요. 중심에 고밀도를 써야 되는데 단독주택 짓고 있는 건 민폐예요. 이해되죠?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게 안 된다고 하는데 공동주택과 주거용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 한 해 건물로 포함된 공동주택 연면적이 90m 미만으로 정한 것은 제외된다. 즉 이 얘기예요.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은 업무중심지예요. 여기 아파트 단지 들어온다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단 우리가 저쪽에 보면 강남에 주상복합 아파트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도심 부도심에는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 숙박시설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다만 다음에 일반 생숙은 예외가 된다고 해서 앞 이렇게 질 수 있는 것들이 일부 있고 위락시설, 공원녹지 지역물이 차단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되는 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옛날에는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위락과 숙박시설을 많이 인정했지만 요즘은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위락과 숙박시설도 제한을 둔다. 왜 둘까요? 업무 중심 기능이다 보니까 도시의 중요 기능하는 데가 이런 활락화되는 건 막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다시 볼게요. 옛날에는 상업지역에서 위락과 숙박시설이 됐지만 지금은 중심상업지역은 이렇게 제한적 조건이 맞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다음은 밑으로 옆으로 가서 조례가 못 짓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좀 있고, 다음은 밑에 보세요. 일반 상업지역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우리 보는 것 일반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그리고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지역 요건 등을 고려해서 도시군지역 조례가 정하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다음은 밑으로 쭉 가서 뭐 필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건축할 수 없는 그 근린상업지역이 있고, 다시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이제 여기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위에 쪽에서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위락 숙박시설 쭉 나오는데 중심 상업지역은 어떻게 해요? 단독과 공동주택 못 짓게 막았었죠. 근데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례로 막지 법에서 막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데 근린상업지역을 딱 보니까 근린상업지역은 어떻게 해요? 집 짓는 거 된다고요. 다만 공동주택은 조례로 막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게 집 짓는다는 개념에서 조금 혼돈이 와요.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그쪽의 용도적인 색이 강해질 때는 집 짓는 걸 막는다. 자, 주거지역은 당연히 집 짓는 게 맞죠. 상업지역은 어떻게 해요? 상업지역의 색이 강한 쪽이 어디예요? 중심상업지역이었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이죠.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집들을 못 짓게 하는 성향이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중심상업지역 단독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주상복합 아파트 빼고는 안 되죠. 근데 일반 상업지역 딱 보니까 일반 상업지역은 어떻게 해요? 집 못 짓는다는 얘기가 법에는 없죠. 조례에는 단독이나 공동 나올 수가 있고. 이해됐죠? 자, 근데 시험에 조례는 시험에 문제를 내요, 못 내요? 될 수 있으면 못 내게 해요. 못 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 밑으로 가서 근린상업지역 보니까 이쪽에는 공동주택은 짓지만 이쪽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주택이 들어가죠. 근린은 집들을 어시스트한다고 했잖아요. 근접되고 인접되고. 그럼 이쪽도 집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밑으로 딱 가서 이제 유통상업지역 딱 보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딱 써 있죠.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위에 쪽은 그래도 집을 짓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 이해되죠? 근데 유통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유통상업지역은 어떻게 해요? 집 짓는 게 된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유통상업지역은 여러분 알고 있는 터미널이나 가락시장 동쪽 구조를 중시해요. 그러면 가장 정적 건축물이 뭐냐? 집이에요. 우리가 하루 중에 암만 밖으로 도는 사람이라도 1년 365일 중 모든 시간을 토탈해 볼 때 가장 많이 있는 공간은 집이에요. 가장 정적으로 머물러요. 동적인 구조의 공간에는 정적인 구조의 건축물인 집을 지을 수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유통상업적에는 아예 집이 안 되고 여기도 보면 조례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오는데 여기 쭉 나오잖아요. 아예 법에서 집을 못 짓게 하니까 더 집 얘기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통상업적은 이렇게 집을 못 짓는구나. 이 정도는 보셔야 돼요. 다음은 여러분 전용공업적이 있다면 전용공업적부터 이제 질 수 있는 걸로 바뀌어요. 이런 거죠. 준주거나 상업적은 짓는 폭이 많다 보니까 못 짓는 걸 정해놨어요. 근데 공업적부터는
공장 짓는 것 중에 공장과 부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 1종군생, 2종군생 들어올 수 있죠.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자동차, 자원순환, 발전시설 다 공장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질 수 있는 집은 뭐예요? 기숙사. 공장에 기숙사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전용직업.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 오염이 되더라도 공업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전용공업 쪽에 주택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오염돼서 죽으란 얘기잖아요. 다음은 밑으로 가서 일반 공업 지역을 딱 보게 되면 일반 공업 지역도 근생은 짓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조례 쪽에 넘어가니까 집 짓는다는 게 나오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다음은 필요한 얘기들은 여러분이 쭉 느낌을 갖고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그런데 중공업 지역이죠? 중공업 지역부터는 다시 경공업 위주로 가면서 업무와 주거 기능을 보호하는 게 중공업 지역이죠. 그럼 여기도 들어갈 게 많아지죠. 여기도 어떻게 해요? 네거티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공업 지역은 업무 기능 위주로 도와주다 보니까 상업적 분위기를 띠지만 얘네들은 안 돼요. 위락시설 안 돼요. 묘지관리시설 안 돼요. 그러나 중공업 지역도 바이어가 오면 잠을 자야 되죠.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 숙박시설을 질 수 있다고요. 조례가 인정하면.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준공업적이 있고 이런 중공업적도 조례가 인정하면 아파트는 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쪽 성수동이나 구로 금천구 같은 데 보면 준공업적에 아파트를 많이 졌다. 평촌에 여기 옛날 LS 산전 자리도 준공업적이어서 아파트 졌잖아요. 조례가 인정하니까 이 정도는 봐주시고,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 제가 요거 아까 표현 도표 그릴 때 조금 혼돈된 게 있는데, 상업지역이 있다면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딱 나가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외울 때 요거 외우세요. 상업지역 중일군요. 맨 마지막에 있는 유통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전용공업지역은 주택이 못 들어간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문제풀이가 된다면 요게 지금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일단 여러분이 건축물의 용도를 안 배웠으니까 그것까지 나가긴 너무 좀 복잡하지만 일단 머릿속에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은 주택이 못 들어간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건축물의 건축, 다음 중 주거용도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을 고르시면 유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유통과 전용공업지역. 나머지는 조례가 인정하든 법 인정하든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여기만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은 녹지적에 보존 녹지가 있다면 보존 녹지는 뭘 할 수 있느냐? 일단 시골 마을에서도 도시 외곽에서도 학교는 다녀야 되고 당연히 창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런 데가 교정이나 국방 군사시설 많죠. 여러분 서울 외곽에도 보존 녹지에 군부대 있고 저쪽에 보면 보존 녹지에 구치소 있잖아요. 그리고 조례가 정하는 거 단독 근생시설, 이종근생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긴 종교집회장. 다 보세요. 여러분 보존 녹지 아까도 얘기했죠? 용도적 중에 주거적이 제일 높이 있고 녹지 중에 제일 끝에 있는 데는 이종근생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종근생 중에 종교집회장은 보존 녹지에도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이종근생이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또 생산 녹지도 4층이라고 건물 짓는데 생산 녹지에 질 수 있는 게 쭉 나오는데 여기는 생산 녹지는 아파트를 뺀 연립주택 짓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보존 녹지는 연립주택 저에 못 져요.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삼각점 중에 제일 유약 끝은 연립주택 다세대 공동주택이 안 돼요. 단독주택은 다 들어가지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종근생 못 들어가는 자리에 안기법이 그대로 연립주택 공동주택 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생산 녹지에 단독주택 짓지만 여기 아파트는 안 되고 연립이나 다세대는 진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시험 볼 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요건 지우고 주거지역이 있다면 이런 주거지역이 있을 때 전용 일반 1, 2, 1, 2, 3 나오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은 여기 보면 보존 녹지 나오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종근생 안 돼요. 종교지표장 빼고. 여기서도 이종근생 안 돼요. 여기서도 이종근생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는 보존 녹지 같은 데는 단독주택은 짓지만 공동주택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꼭지점을 딱 이해해보면 느낌이 딱 올 거예요. 다음 중 그러니까 단독은 못 짓는 데가 어디냐? 유전,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 이해됐어요? 오히려 이런 데는 짓잖아요. 단독은 사람이 거주면 되는데 조금 집을 복합을 해서 분양하려고 한다면 보존 녹지는 안 된다고요. 맨 끝에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은 생산 녹지 지역은 이렇게 해서 연립주택 다세대는 진다. 이런 얘기고 다음은 나머지는 쭉 넘어가서 자연 녹지 왔죠? 자연 녹지도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이종근생이 등장하죠. 그럼 비교해 볼게요. 생산 녹지 같은데 어때요? 이종근생으로서 천제곱 미만 조례가 인정하잖아요. 법이 인정하던 조례가 인정하던데 보존 녹지는 이종근생이 없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 자연 녹지 같은데 보면 조금 더 범주가 넓어지면서 짓는데 쭉 보면 여러분 이제 정리되죠. 아파트를 받아주는 데는 어딜까요? 주거지역 쪽이요. 근데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못 받는데 뭐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까 일종 단독주택 중심에 대한 전용주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일종 일반주거 이런 데는 안 되겠죠. 예?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관리적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자 보존관리지역은 4층 이하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면 지금 보는 단독주택, 초등학교, 교종, 국방시설 그 다음에 도시공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종근생, 2종근생 그래서 이런 얘기가 쭉 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 보존관리는 다시 연립주택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느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뭘 느껴야 되느냐? 단독은 다 웬만큼 져요. 유전 아니면. 근데 연립주택부터 안 되는 성향이 어디냐? 이거 이제 생각해 보게 됐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존관리 쪽에는 지금 여러분 연립주택 짓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용도적별로 보면 차라리 문제 못 풀어요. 그냥 용도적 판을 놓고 용도적 판에 있는 포지션을 딱 볼 때 느낌이 딱 나온다고요. 그걸 갖고 정리해야 돼요. 일단 여기서 스킵해서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존관리 어때요? 연립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다세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조례가 정하는 걸 봐도 없잖아요. 이해되죠? 시험 볼 때 여러분 뭘 내느냐 막 이런 거 내면 느낌 잘 받고 풀면 되지만 집에 대한 건 많이 나와요. 단독주택 못 짓는 거 유전 일종근생 못 짓는 거 삼각형 이건 딱 머릿속에 왔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단독주택이 아니라 연립으로 딱 올라가니까 연립주택 못 짓게 하는 게 어디예요? 보존녹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용도적인 관리조금은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요. 여기가 농림적인 생산관리, 보존관리, 계획관리. 여기는 짓는데 여기 못 짓게 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여기 못 짓는다고요. 여기는 연립주택 다세대 못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것 중에 연립이나 다세대는 없다. 보존관리는. 이해되셨죠?
이런 게 나온다고요. 다음은 밑으로 가서 생산관리지역에 땅 있다면 여기 단독주택 있죠? 근데 조례가 공동주택 인정하잖아요. 다세대 연립 인정하잖아요. 이해됐죠? 그 다음은 쭉 밑으로 가서 계획관리는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계획관리부터는 또다시 어떻게 해요? 워낙 많이 짓다 보니까 못 짓는 걸 정했죠. 그럼 여기는 연립주택 짓는 거고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못 짓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에서 이종구생 질수가 있고 뭐뭐뭐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농림적으로 딱 가면 농림지역에 대한 얘기는 머릿속으로 뭘 기억해야 되느냐.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이건 농림지역의 문제는 여기서 볼 필요가 없어요. 또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여기서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낸다 할 게 없어요 거의. 근데 이거는 낸다 여기 있는 거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왜?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농림지역에서는 농지법에 또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놓고 실제 건축하는 건 그 법에 따르니까 문제가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딱 정리를 해줄게요. 이거를 완벽하게 외운다 100점 맞자 이러면 못한다고 했죠. 60점 맞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놀면서 할 수 있다. 80점 맞자 그건 조금 더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용도지역 지도를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계획관리. 그러면 잠깐 여기서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조례가 1종구생 인정해 줬죠? 이해되셨어요? 2종구생도 조례가 인정하죠.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거 조례가 1종구생 인정하죠? 2종구생 없잖아요. 2종구생 총규집회장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주거지역이 있다면 전용, 일반, 그 다음에 준주거. 상업지역이 있다면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중일, 근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있다면 전용 공업지역, 일반 종업지역,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 있다면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 그러면 시험 볼 때 문제 내는 건 주로 뭘 내느냐면 근생 개념을 내요. 그럼 근생 개념에서 실질적으로 1종근생은 다 들어가요. 2종근생이 못 들어간 데는 어디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요? 2종근생 하면 머릿속에 여러분 어디요? 2종근생 중에 시골마을 교회당은 다 되고 그걸 뺀 나머지는 안 된다. 삼각형 기억하면 돼요. 이해됐죠? 근데 이건 못 외우고 그냥 삼각형만 기억한다. 그러면 문제 못 맞춰요. 이 두 표를 외우고 삼각형을 기억해 문제를 맞추죠. 시험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다음 중 이종근생이 들어가는 곳은 1번 동그라미, 2번 네모, 3번 세모 이런 거 안 나와요. 요건 여러분이 딱 외워야 돼요. 이해됐어요? 두 번째, 주택 개념이 아예 못 들어가는 게 어디냐? 유전. 여기는 집이 안 된다. 외울 수 있죠? 정리됐어요? 외울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개념을 딱 들어갈 때는 그들의 색채가 강한 것 쪽에 그 다음에 여기 층수 제한 있는 것 중에 고르면 돼. 이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종 일반 주거에 아파트 들어간다. 이 말도 안 되죠. 4층 이하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아파트는 5층 이상인데. 이해됐죠? 뭐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아파트는 비도시역은 다 안 돼요. 녹지지역이야 비도시역은 다 안 돼요. 주상공업 중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것은 공업지역 중에서 준공업지역.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이 외우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이게 좀 헷갈려요. 연립주택 다세대. 웬만하면 들어가지만 일단 유전은 안 되죠. 집이 안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얘들이 연립주택 다세대가 안 되는 게 어디다? 생산관리나 계획관리나 생산 녹지지역은 되고 이해됐어요? 도시지역에서 제일 낮은데 연립주택 다세대 사람들 살아서 좀 집을 같이 짓는 거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이쪽 안 된다. 여기는 그쪽 상황이 강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연립주택 다세대는 니은이 안 된다. 니은이잖아요, 니은. 유전이랑 니은이 안 된다. 외울 수 있죠. 그 용도지역 도표를 아는 사람 이거 쉬워요. 니은. 딱 보면 독립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관리, 보존녹지. 여기는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 다음에 위에 쪽은 유전이 안 된다. 이해됐죠? 이렇게 외우면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 이게 좀 암기법이 많은데 지금 이게 몇 개 더 있는데 이제 80점 이상 맞고 싶다. 그런 분들은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난 60점이면 된다. 이런 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시험에 나오는 게 주로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건축물의 용도를 여러분이 프로페셔널하게 다 맞으면 의료시설이 되고 한다고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조금 100점 목적이나 80점 이상 맞는 분들은 좀 더 하시고 나는 60점만 넘으면 돼. 이런 분들은 굳이 거기까지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가 용도지역별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 근데 이제 건축 제한의 특별 규정이 등장해요. 지금 몇 분이죠? 50분 됐어요? 예.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용도지역이 결정고시가 되면 그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짓게 될 때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해요? 통제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니까 건축 제한에 관한 특별 규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에서의 용도 규모 형태에 대해 제한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우리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다. 얘기했는데 일단 이 얘기입니다. 얘들은 도시적으로 보니까 국계법 도시적 행위자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공단지는 산업입지개발법에 따라서 농공단지를 시골 마을에 지정하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그 농공단지 개발계획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행위자는 산업입지개발법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험 볼 때 이걸 이렇게 냅니다. 다음 중 잘못된 걸 고르시오. 해서 이 얘기에 이해가 들어가요. 산업입지개발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행위자는 산업입지개발법에 따른다. 아니죠. 산업입지개발법은 만들어만 놓고 도시적 보고 국계법에 넘겨서 행위자는 하라고 한다. 근데 농공단지만은 산업입지법이 낳고 산업입지법이 행위자는 한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내는 거죠. 또 이렇게 되네요.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본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시골 마을의 분위기를 살려야 된다. 그래야 농자 돌아가잖아요. 이해돼요? 농자 돌아가는 여기 행위자는 도시적으로 안 보니까 이 법에서 행위자는 한다. 이해됐어요? 다음은 밑으로 가서 우리 보는 농림지역 쪽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초지 경우는 그때 1차 산업법인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행위자는 한다. 그 다음에 노터치 성향이 강한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자연공원구역, 수도법의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이런 데는 문화재보호법, 이런 각각의 행위자법이 직접적으로 행위자는 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만든 그 원인법은 그 법에서 더 세게 행위자는 한다. 이 뜻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여기는 원인법이 행위자를 하게 된다. 자, 설명 다시요. 우리가 보게 되는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으면 우리 보는 것처럼 농림지역을 만든 게 뭐냐?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그럼 여기 법의 행위자는 용도적 행위자니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한다. 자연환경 보전적을 만든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도법,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보호구역, 자연공원법,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법, 그쪽 법이 한다. 얘들은 만들어 놓고 얘들을 만든 근거법이 행위자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이쪽 문제를 내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문구가 잘못되면 실제 법문은 이렇게 있지만 행위자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의시정 걸릴지 모르니까 안 낸다. 이런 얘기죠. 다만 뭐는 봐야 된다? 여기서는 이 법이 우선한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보면 용도적 행위자는 설명이 됐을 겁니다. 조금 강의가 어렵고 길었는데 원리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번 영상 보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